직원에게 갑질을 해온 영월군 공무원이 폐기물 침출수 무단 방류까지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마우지 분변으로 훼손되는 지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가마우지 서식을 보호할지 규제할지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지자체들도 대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오늘부터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8월 18일까지, 횡성군은 이달 말까지 오부제 방식으로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정선군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선군이 버스와 기사를 인수해 직접 운영하면서 교통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폭행과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는 영월군 공무원이 폐기물 침출수 무단 방류까지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침출수가 인근 마을로 방류된 건 인정하면서도 해당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직 노조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강원도는 감사위 회부를 예고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영월군 7급 공무원의 폭행과 폐기물 침출수 무단 방류 지시 의혹. 최근 영월군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 영월 군수가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폭력갑질 가해자를 처벌하라! 공무직 노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영월군은 이미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모 공무원하고 함께 같이 움직였던 그런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피해를 받은 그 직원들한테 조사를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침출수 무단 방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는 견해가 갈리는 상황. 영월군은 일부 공무직 노동자들의 일탈이, 해당 공무직 노동자는 거부하기 힘든 갑질팀장급 공무원의 강압적 지시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당장 이게 누가 맞니? 제가 뭐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해당 환경시설 사업소 인근 마을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악취와 해충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악취가 심해요. 개천에서 이제 물놀이 하는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물놀이를 하고 나서 피부과 질환이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도. 영월군을 상대로 환경조사를 진행한 강원도는 부당 지시가 의심된다며 도감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공무직 노조는 영월군을 상대로 가해자 파면과 침출수 유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오는 4일 군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민물 가마우지가 서식하는 곳마다 새들의 분변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합니다.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훼손지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전에는 백로와 외가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가마우지가 점령해버린 매지저수지 거북섬. 나무 위 둥지마다 서너 마리의 새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 있어 사람이나 천적의 접근이 어렵고 물고기도 풍부해 최상의 서식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민물가마우지 둥지만 500여 개에 달합니다. 현재 섬 안의 상태는 어떤지 배를 타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섬 전체가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얀 분변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강한 산성을 띤 가마우지 분변의 죽은 나무들이 곳곳에 나뒹굴고 몇 안 되는 남은 나무들도 고사 직전입니다. 폐사한 가마우지 수십 마리도 섬 곳곳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수목이 사라지면서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외곽에 둑을 쌓았고 나무도 새로 심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죽은 나무들은 좀 베어내는 하고 그 일부 이제 나무도 또 새로 관목으로 크지 않는 그걸 심어서 보기도 좋게 하려고 해놨는데 그게 아직 그렇게 잘 자라질 못하더라고요. 국내 10여 곳의 집단 서식지뿐만 아니라 최근 동강과 주천강 주변에도 가마우지로 인한 백화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식지에 연결 다리를 만들거나 나무를 제거해 내쫓는 방안과 인공둥지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막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가마우지를 보호할지
유해조수로 지정할지 수년간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정선군이 오늘부터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선군이 버스와 기사를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고 기다리던 군민들이 하나둘 올라탑니다. 지난 2달간 정선군이 직접 디자인한 와와버스입니다. 정선군은 그동안 버스 업체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버스를 인수하고 기사 등의 고용을 승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버스 공영제가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됩니다. 65세 이상 군민과 초중고교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군민과 관광객은 이용료가 1,000원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다니니까 고맙지요. 그 전에는 비용을 내고 다니셨어요? 그럼요. 비용을 냈지. 3,500원. 우리 집에서 타면 정선에 오자면 3,500원. 지금은요? 지금 무료로 주. 각 정류장에는 와와버스 시간표가 비치됐고 아리랑 시장 주변 등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엔 안내 도우미도 배치했습니다. 정선군은 6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추이를 파악해 노선을 최종 확정하고 미비점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선 버스터미널은 2층을 수리해 사무실과 기사들의 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버스 완전 공영제인 만큼 지역민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우리 군에 필요한 곳을 다니실 수가 있고 또 재래시장 상경기도 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확대되기를 기원을 하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이번 버스 공영제의 시행이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강원도가 도내 물류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오는 10일까지 도내 물류창고 등 시설 4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사자와 시설물의 방역 관리 상태, 공용 공간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개선 명령을 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겠다는 의원이 많아서 협의가 안 될 정도인데요. 수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에다 권한도 크기 때문인데 정작 책임 정치를 위한 평가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35명, 한국당 11명, 여대 야소로 출발한 10대 강원도의회. 다음 달 3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재선급 의원 6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초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의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표결까지 간다고 가정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미래통합당의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한석을 내줄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장단에 들어가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단이 한 일에 대해 평가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 원구성에 들어가면 업무 추진비는 크게 늘어납니다. 올해 강원도의회 업무 추진비는 의장이 5,040만 원, 부의장은 2,520만 원, 상임위원장은 1,800만 원입니다. 의원 한 명이 받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연간 5,330만 원이니까 의장 한 명에게 드는 예산이 한 해 1억 원이 넘습니다. 또 의장이 되면 의장 전용 차량을 제공받고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도 생깁니다. 원구성 자리는 정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재수 춘천시장을 비롯해 원창묵 원주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등 도내에서도 지방의회 위원장 출신 자치단체장이 적지 않습니다. 의회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자리를 가지는 게 마땅하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진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진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다 같이 모색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정을 이끌어갈 강원도의 원구성이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보다 다수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자리 배분으로 이뤄지면서 책임 정치보다는 자리 싸움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오늘부터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8월 18일까지 정부와 강원도 지원금을 받은 8만 명을 제외한 27만 명에게 1인당 8만 원씩 5부제 방식으로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횡성군은 이달 말까지 군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씩 5부제 방식으로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횡성읍은 지역별로 기간을 나누고 토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원주시의 지원금은 오는 8월 말까지, 횡성군 지원금은 10월 말까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유치원생과 초중 고등학생 4만 5천여 명에게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가 공급됩니다. 원주시는 3월과 4월 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24억 9천만 원을 들여 학생 가정에 지역산 쌀과 잡곡, 구운 계란, 장류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가정에 택배로 배달됩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원주 지역 어린이집 휴원 조치가 오늘 날짜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원주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역 확진자의 규모와 80%를 넘는 긴급 보육 이용률을 고려해 원주 지역 268개 어린이집의 휴원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은 하루 2번 발열 체크와 수시로 환기 소독을 해야 하며 감염 우려로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육료는 계속 지원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원주시 호저면의 한 장례식장 근처에서 장이버스에 불이 나서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고지로 가던 중이라 탑승객은 없었고 운전자가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이버스는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석의 뒷자리 에어컨 환풍구에서 연기와 불꽃이 일었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